비전공자로군. 다음 지원자 들어오세요. 비전공 개발자이시군요. 코딩 테스트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지원자분이 하신 건가요? 합격! 예다! 자, 이제 두 번째, 정규직 근로계약서. 우리가 회사에 딱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 돼요. 이거 대표님한테 무조건 말해요. 이거를 먼저 작성을 하자고. 오자마자 얘기를 해야 돼요. 대표님이 왔다? 그러면은 똑똑 하신 다음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러 왔습니다.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제일 먼저 오자마자 한 얘기가 그거예요. 고용노동부에서 만들어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알아봐야 되게끔 플랫폼화 시켜가지고 디자인한 내용이 있어요. 이걸 링크로 밑에 남겨드릴게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되어 있는지, 정규직일 경우에 이거를 꼭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로계약서를 가자마자 왜 써야 하느냐. 이거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거죠. 우리가 핸드폰을 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이건 솔직히 제일 먼저 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달간 저희한테 기간을 주잖아요. 보험에 가입할 건지 말 건지. 이게 보험입니다. 여러분들의 나의 권리를 위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가자마자 꼭 작성을 해야 돼요. 이걸 작성하지 않으면 여기 적힌 것처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벌금 때려받기 싫으면 계약서 내놔라 라고 하시면 돼요. 공손하게 해야겠지만 그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를 해야 돼요. 이게 표준 근로계약서예요. 제가 작성한 계약서 내용이랑 거의 한 80%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보고 미리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게 되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명시가 되어 있죠. 여기서 언제부터는 당연히 적혀 있을 거고 언제까지가 적혀 있다. 이게 적혀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계약직이냐 정규직이냐 요게 결정이 됩니다. 기간 정함이 없음. 요 글자가 있으면은 정규직이에요. 마음대로 짤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근데 기간 정함이 없거나 있는데까지 그 근로 계약 기간의 끝이 적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애매해요. 분명 대표님이 정규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적혀 있다. 이러면은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회사 쪽에서 마음대로 자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려면은 기간 정함이 없음을 명시해 달라. 그리고 언제까지라고 적혀 있는 걸 없애 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연마다 연봉 협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연봉 협상하는 날을 뭐 언제까지라고 명시한 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그거를 그 연필로 연필이 아니지. 볼펜으로 적어달라고 하던지 아니면은 그 밑에 당구장 표시로 해가지고 하나 더 적어달라고 해야 돼요. 반드시 꼭. 그리고 근무 장소가 명시돼야 되고 업무 내용, 내가 어떤 일을 할지 업무 내용이 명시가 돼야 돼요. 근데 근무 장소나 업무 내용 같은 경우는 계속 바뀔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는 뭐 어디에서 근무한다, 어떤 일을 한다 이렇게 적혀 있을 테지만 제일 밑에 보면은 여기 있어요. 근무 장소나 업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요청할 경우 바뀔 수 있다. 이러는 그 특약 같은 게 있는데 우리는 갑이 아니고 을이기 때문에 돈 받아먹는 입장에서 요 정도는 감사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야 돼요. 요게 있어줘야 돼요. 요게 없으면은 큰일 납니다. 네. 하루 8시간, 저희가 보통 한 주 40시간 근무를 하잖아요. 법적으로는
4시간을 일하면 30분을 쉬게 해줘요. 그리고 8시간 일하면 1시간을 무조건 쉬게 해주는 그 법규가 있어요. 그게 명시가 돼서 휴게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고 근무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건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무일과 휴일 이것 또한 명시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린 돈이죠. 임금. 이 부분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식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뭐 야근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1급이 얼마인지, 그 시급이 얼마인지 아마 분명히 굉장히 다른 타입들로 다 적혀 있을 텐데 요게 이해가 안 가면은 꼬박꼬박 이걸 물어봐야 돼요. 계속. 그리고 사인을 최대한 늦게 해요. 이게 이해가 다 될 때까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 연차 유급 휴가. 여기 보면은 1년 한 80% 이상 출근자에게 15일의 유급 휴일을 부과한다. 자, 내가 신입이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15일 유급 휴가를 웬만하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1년에 80% 이상 나왔을 때 11월까지 제가 만기 근무를 했다. 그러면은 15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요때 아마 15일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은 11일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준 게. 어차피 법정 휴가를 준다고 했었으니까 일단 한 달 근무를 하면 하루가 생기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한 달 근무를 하면 이게 하나씩 1일씩 이렇게 생긴다고 합니다. 여기 밑에 적혀 있죠.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을 부여한다. 유급 휴가를. 연차죠. 현재는 11일이 있긴 한데 아마 제 생각에 11월쯤 되면은 추가가 될 것 같아요. 부지런히 바로바로 써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개발 직무 같은 경우에는 언제 휴가를 쓸 수 있을지 굉장히 미지수기 때문에 언제 바쁠지 모르잖아요. 바쁘면은 뭐 휴가고 나발이고 뭐 설날이고 그런 거 없으니까 안 바쁠 때 바로바로 써야 합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마지막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없는데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또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명시가 되어져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회사를 평생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보고 가야 되는데 계약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퇴직금 명시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고를 수가 있게 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이라고 적혀 있고 이쪽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퇴직연금 제도라고 해가지고 기업에서 퇴사를 하고 나왔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이게 왜 있냐면 내가 잘 다니고 있는 이 기업이 파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퇴직금을 나한테 줄 수 없는 상황인 거야. 근데 내가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을 하면 다음과 같이 DB, DC, IRP 뭐 이런 식으로 골라가지고 나의 퇴직금을 국가에서 보증해가지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거죠. 반면에 요 밑에 그냥 퇴직금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근속연수 1년. 내가 한 1년을 다니면은 한 달치 월급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내가 퇴직할 때 그거를 퇴직금으로 돌려받는 형식이죠. 근데 퇴직연금 제도는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 이게 연금처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요거를 선택해가지고 한 번에 받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퇴직연금 제도 유튜브에 찾아가지고 한번 잘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알아봐야 될 게 있었는데 우리가 그 임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을 돈이 지금 통상임금제인가 아니면 포괄임금제인가 그거를 지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계약서를 잘 보면 이게 통상임금제다, 포괄임금제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근데 이전 영상에도 제가 포괄임금제라고 하면서 한숨 쉬었던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괄임금제가 훨씬 안 좋은 겁니다. 통상임금제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자, 연장 근로, 야근, 뭐 휴일 근로 같은 거 했었을 때 여기에 따라서 돈을 더 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포괄임금제 이 말 자체가 이미 이걸 전부 다 포괄한 거예요. 그래서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야근을 해도 수당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거는 어떻게 명시가 되어져 있냐면, 솔직히 이 정도면 양반인 것 같긴 한데 여기 적혀 있는 걸 그대로 읽으면 안 되니까 대충 바꾸면, 일단 근로시간에서 을은 갑이 필요에 따라서 기준 시간을 초과한 시간의 근로, 휴일 근로, 야간 근로 이런 거에 동의를 한다라고 시간 리미트를 해제합니다. 임금 형태는 연봉제로 한다. 인센티브나 야근했을 때 뭐 얼마를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용상 쭉 읽어보면은 이거 이상으로 돈을 받을 수가 없구나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중소기업이면은 지금 거의 대부분 이런 형태의 계약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딱히 문제는 없어요. 이 정도면 평타다. 헬조선에서 이 정도면은 평타를 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무량도 뭐 적당하고 금액이 좀 적은 거 빼고는 할만합니다. 자, 포괄임금제 여기도 나와 있죠. 사용자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노동자에게 야근 시간에 상관없이 같은 돈을 주는 제도이다. 8시간 이상 근무해도 돈을 더 못 받는다는 거죠.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사무직 근로자의 월 초과 근로시간은 평균 13시간 6분. 월 초과 근로시간이 13시간이다. 13시간 근로? 나 이 정도면은 평균이 아닌 것 같은데? 훨씬 많을 텐데, 이상하네. 초과 근로수당을 받는 곳은 32.5%다. 여기 변태임금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여태까지 봤던 그 모든 내용들은 여기 법령에 가시면은 여기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쭉 내려가면은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훨씬 더 자세하게. 혹시 기숙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기 보면은 제 10장이죠. 기숙사 관련된 이 법규가 쭈루루루 있어요. 요거 클릭해서 보면은 좀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마음대로